오늘 아침에는 우리 가운데 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 치료법을 쭉 들어보시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암 치료법입니다. 자, 일단 질병 자체는요, 우리 몸의 기관이 고장난 것이죠. 고장이 나서 그 몸의 기관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간이 그 기능을 못하면 이 간 질병이 되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위질병. 또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 말과 또 걸음걸이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뇌의 이 기관에 고장이 난 거죠. 근데 이 몸의 기관은 간이든 뇌신경이든 다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이 되면 질병이 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에 세포의 손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세포입니다.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포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에 당과 산소를 공급하면 그것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그러면 위장에서는 그것을 분해시키고 소장, 대장 오면서 그것을 아주 잘게 쪼개서요 피 속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피 속의 영양분과 호흡할 때 들어오는 산소를 합쳐가지고 이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또 세포 내에 여러 가지 세포소, 여러 가지 이런 몇 가지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포 속에 또 청소하는 청소부도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 폐기 처분한 이런 단백질 찌꺼기를 이 자체 내에서 청소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기능도 이 세포 안에 있어요.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이 핵에는 DNA라 하는 염색체 안에 있는 이 ATCG라는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유전자에서 정보,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능을 행하는 모든 기능들이 이 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이와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기쁠 때 엔돌핀 호르몬을 내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 신호를 관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파킨슨은 우리 몸에 도파민이 사실은 생성이 안 돼서 일어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도파민도 이 핵 속에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자극을 시키는 그런 정보가 있어. 여기에 불이 딱 들어와야 도파민이 생성돼. 다음에 여기에 갑상선도 마찬가지. 갑상선 기능, 모든 기능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불이 들어오는 것, 딱 불이 들어오면 그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이 핵 속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갑상선 기능, 다음에 이 뇌의 기능, 또 육체적인 활동의 기능, 모든 걸 다 관장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손상되는 돼서 질병이 되는데, 손상되는 경우가 세포 막 이게 손상되더라도 질병이 됩니다. 세포막이 손상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피부병, 아토피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게 되면 에너지를 생산 못 해냅니다. 그럼 사람이 힘을 못 써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에너지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동차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약간만 연료를 사용하고도 굉장히 멀리 가는, 그리고 고출력을 내는 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휘발유를 많이 먹지만 속도도 못 내고 그리고 멀리 못 가는 차가 있죠. 다 이 세포 속에 이야기를 한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이요 힘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 핵 속의 유전자의 그 기능이 고장이 나면요, 간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 여기에 고장이 났다. 지금 간 세포인데 간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암이란 무엇인가? 암은 한마디로요, 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이 요소 가운데요, 핵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유전자에 손상이 와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암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유전자 종양 억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53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이 세포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피부세포다. 이 피부세포가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세포가 아닙니다. 이 피부세포는 2주나 4주만 되면요, 다시 새 것으로 다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속에 뭐가 있느냐면, 세포가 처음 태어나면 성장하고 생성, 다음에 성장, 다음에 활동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죽도록 해야 돼. 사멸시켜야 돼. 사멸시키고 또 새로운 세포를 또 만들어내.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이 세포는요, 항상 새 것으로 개비합니다. 피부세포는요, 2주나 4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탕하면 때밀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세포가 이제 때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위장에도 보면 우리 위장이 있잖아요. 위장의 상피세포, 이 세포는요 1 내지 3일 만에 다 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장은 뭘 소화시키는 곳이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위산이 나와야 돼요. 염산은 쇠도 녹이잖아요. 이런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녹여가지고 그 가운데 영양분을 빼내기 때문에 위는 엄청난 이 산에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 만에 다시 바꿔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폐세포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가운데요, 외부와 접촉을 많이 하는 세포, 그리고 음식물이라든가 위산, 뭐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강한 산에 접촉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은요, 세포의 생성 또 활동, 다음에 3일 이 주기가 짧아요. 항상 새로운 세포로 갈아넣는 주기가 짧고, 대신 뼈 같은 경우에는, 뼈는 안쪽에 있죠. 이것은 뼈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보니까 30에서 50, 뼈 세포는 10년이 돼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전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자, 우리 유전자, 우리 세포는 다 유전자로 되어 있죠. 유전자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어떤 게 있냐면 세포를 생산하는 기능에 유전자도 있고요. 다음에 이 세포를 성장시키는 유전자도 있고, 또 거꾸로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포를요, 망가졌을 때는 수리해야 돼요. 수리하는 유전자도 있어. 또 이 세포를요, 일정한 기간 이상 살았으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로 하여금 자살시키는 유전자도 있어요. 어디에? 각 세포마다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이 유전자 속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몸 기능은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 지금 여러분도 오늘도요, 우리 몸에는요 활발하게 세포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또 옛날에 그 세포가 또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이 다 어디 있어요? 이 유전자에서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암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요, 유전자가 손상된 것입니다.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돌연변이 돼가지고 원래 해야 될 이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세포가 성장하는 이 유전자, 이것이 망가져 버리면요, 난쟁이 됩니다. 난쟁이는요, 세포 성장 유전자가 활동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세포 사멸, 세포가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 이 유전자가 망가졌다. 이러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 이러면요,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 지금 뭐예요? 유전자 문제예요. 유전자 문제. 거인증 있는 사람이 있죠. 저 배구 선수 거인증도 오래 못 삽니다. 죽습니다. 거인증은요,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라. 성장 호르몬도요, 어릴 때 활발하게 나오고 청년 때 와서는 좀 쫙 하다가 성인 되면 딱 이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점점점 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 뭐에 관계냐면 유전자의 문제야.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건 무엇의 문제냐면 유전자가 망가졌어. 자, 그래서요, 암이란 이것입니다. 세포 성장도요, 계속 이 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성장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간이 있습니다. 간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간입니다. 간에 세포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도요, 처음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고 가지고 세포가 손상됐다 하면요, 처음에는 간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염증도요, 세포의 손상입니다. 근데 더 발전되면 간암이 되거든요. 간암도 세포의 손상입니다. 그러면 간염과 간암의 차이가 뭘까요? 간염은요, 세포가 손상됐지만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든가 유전자의 그 기능이 망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염 같은 경우에는요, 점맥 단백질이라든가 세포막 효소 이와 같은 다른 요소가 망가진 것이고, 이 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제 특별히 망가지는데 뭐가 망가져야 되느냐면, 일반적인 기능이 망가지는 것은 그래도 암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은 다시 회복되면 되니까. 근데 유전자 가운데서 특별히 종양 억제 유전자 P53,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의 이 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P53처럼 성장이 일정한 성장 딱 하다가 그 다음에 딱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추지 않는 이 53 이것이 딱 망가지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점점 크는 거라. 변질된 세포가요, 점점 커져가지고 변질된, 그러니까 기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점점 커지면 간 전체를 다 이렇게 점령하는 거라. 그러면 이만큼 진행되면 이만큼 다 간 기능을 못 하죠.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못하는 것이 점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 인자들이요, 핏줄을 타고 또 돌아다녀. 그러면 또 다른 데 또 옮겨. 이게 뭐냐면 전이야. 그래서요, 보니 이렇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참 어떻게 이를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암의 이제 암 관련 주요 유전자 중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고요, 아예 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제 암 관련 유전자. 그런데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P53 유전자가 있고요, 다음에 뭐 어렵지만 BRCA1, BRCA2, 그리고 RB 이와 같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암 종양이 억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포는 주기가 있는데, 이 RB 같은 경우에는 세포 주기가 딱 있어가지고 일정한 세포 주기가 되면 딱 죽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 주기를 가다라는 이 유전자가 망가져 버리면 그 기간 되더라도 안 죽고 계속 자라. 또 P5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의 손상을 감지하다가 손상이 있으면요, 일단 유전자의 성장을 딱 중지시켜, 활동을 중지시킨 다음에 그걸 수리해요. 수리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P53
유전자가 하는 일인데, 때로는 이게 수리가 안 되고 정상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P53이 뭘 하냐면 사멸하도록 물질을 내버려요. 그 세포 죽도록. 그래서 수리가 복구가 안 되는 망가진 유전자는 세포는 아예 세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4이 망가져버렸다. 그러면 세포 사멸시키지 못해. 그러다 또 암 유전자는 뭐냐면, 이 암 유전자는 이 세포의 성장, 세포의 이런 그 관련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HER2, HER2 이것은요, 세포 성장 신호 전달, 이것이 과다 활성되면 세포 성장의 분열이 계속해서 과속돼 가지고 세포가 막 급속도로 자라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RAS가 있는데, 이것도 세포 성장 신호인데요, 이거는 스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온과 온 오프 스위치가 있는 유전자인데요, 온 상태에는 세포가 성장하고 오프 스위치로 딱 하면 세포 성장이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망가져 버리면 항상 온이야.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전자의 고장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단순한 위 같은 위염과 위암의 차이. 그래서 위염은 세포막의 손상, 요 정도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될 수 있겠죠. 헬리코 그 균에 의해서, 또는 음주, 술이라든가 과식,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그러면 위궤양, 위염이 되죠. 이것은 위벽이 허물어지는 것. 이 정도는 아직 유전자의 손상이 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계속 치료 안 되고 생활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이게 오래되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도 손상을 입냐면 유전자까지도 손상을 입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위암이 됩니다. 위암. 일단 한번 위암이 됐다 이러면 위암의 특징은 뭐냐면 침륜성이 있어요. 침륜성. 뭐냐면 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계속 이 암이 자라는 거라. 또 P53 유전자도 망가졌죠. 계속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전이성. 이 암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핏줄을 타고 이 암 요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데 또 전이시켜. 그러면서 이제 위의 기능이 다 망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망가진 유전자가 고쳐져야 돼.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 망가진 유전자가 암이란 말이야. 고쳐지면 이게 정상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망가진 유전자를 고칠 수 있나요? 첫 번째, 세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 세포 속에 있는 핵은 더욱더 눈에 안 보일 것이고, 그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 DNA는 더욱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많은 경우로만, 이 현미경으로만 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 가운데서 보세요. 이게 망가졌다. 그럼 이거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 무슨 수로 고칩니까?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유전자를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암이 있는, 이 암이 있다, 유전자를 못 고치니까 암이 있는 이 세포 전체를 딱 떼내버린 거라. 딱 떼내버리면 암이 제거돼 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또 뭐 하는 게 있죠. 왜 수술한 사람이 항암을 해야 합니까? 수술하면 끝나는데. 아니, 그래서 요만큼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 떼내버려요. 자, 지난번에 위에, 어이구 참, 요 위에 암인데, 암도요 위치가 중요해요. 아주 애매모호한 암은요 나중에 수술도 못하는 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암의 초입 단계인 요게 조그맣게 생겼어.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요만큼만 떼내면 될 것 같죠, 그죠? 수술하는데요, 요거 때문에 이만큼 잘라내버립니다. 이만큼 잘라내버려. 왜 이렇게 요만큼만 잘라내면 되는데 왜 이만큼 잘라내죠? 눈에는 지금 이거는 지금 뭐 MRI든가 이렇게 이제 크기를 확정했지만, MRI도 나타나지 않은 암의 세포들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막 멀리 이만큼 잘라내는 것입니다. 대장암 걸린 사람, 대장이잖아, 대장. 여기 암이 생겼어. 엄청 잘라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15cm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 15cm. 15cm, 와, 이렇게. 암이 요만큼 있는데. 20cm, 30cm 자르는 사람도 있고. 이 이제 암의 인자가 이렇게 비록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암이 걸리면요, 이 암이 우리 피 속에 다 돌아다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즘 피 검사로 암 검사하는 스마트 검사를 아시나요? 있죠, 그죠? 스마트 검사, 스마트 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MRI 촬영하면 이게 방사선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한다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암이 있는 곳에 뭐 종양같이 있는 것이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침을 쿡 찔러 넣어요. 그걸 딱 떼내요. 이럴 때요, 사실은요, 자, 잘 보십시오. 이걸 잘 아셔야 돼. 이제 여자 유방이 있다 하십시다. 이제 요게 이제 요만큼 이제 뭐가 보여, 종양이 보여. 근데 이게 단순한 종양인지 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냐면 조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을 콕 찍어가지고 딱 조그만 걸 떼내가지고 떼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침이 들어가다 나왔죠. 요럴 때요, 이것이 만약에 암이라 하면요, 나오면서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들었냐면, 제가요, 조직 검사를 했다면 무조건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마트 암 검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암이 있으면 암의 인자가요 피를 타고 다 돌아다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뭐 이제 조직 검사라든가 다음에 MRI라든가 이런 위험한 검사 대신에 피만 딱 뽑아가지고 피를 검사하면 피 속에 무슨 암인지 암의 인자를 확인해가지고 암을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 80%다, 80%.
그러니까 이 암도요, 인자가요, 폐암의 인자가 다르고요, 간암의 인자가 다르고, 유방암의 인자가 다 다르대. 그러니까 피 속에 암 인자가 간암인지 다음에 위암인지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어디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암인자를 우리 온몸의 피를 타고 다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잘라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암 환자 아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날마다 우리 몸에서요, 암이요 수천 개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요, 날마다 생기는 그 암 세포를 다 처리해줘.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이고, 암 환자 된 사람은 생긴 그 암을 처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의 면역력을 올려줘야 돼요. 그게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자, 암치료 방법, 망가진 유전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유전자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암이 생기는 것을 왕창 제거한다. 아니면 수술 안 되면 방사선으로 조사해서 이제는 죽이는 거라. 약물을 투여해서 죽이는 것. 항암 방사선 수술은요, 근본적으로 유전자를 치료하지 못해.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료해도 이제 낫는 사람이 있죠. 왜 낫는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냐? 그 다음에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려. 생활 개선. 오늘날 암 수술하고 나서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암이 걸리면 첫 번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기를 바꿔야 된다. 식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 옛날에 직장암이나 대장암 수술하고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분이 뭘 안 했냐면 고기도 안 먹고 뭐 생활을 아주 잘하셨어. 그러니까 정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오늘 이라면 성경 공부를 못하지만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문제는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수술만 하고 나서는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데미지가 적어. 근데 요즘은요, 수술했잖아요. 하고 난 사람에게 또 항암 치료를 해. 확인 사살한다고. 근데 이 항암 치료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요, 이 독극물이 항암제가 요 암 부위에만 탁 가면 좋겠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항암을 어떻게 맞습니까? 혈관에 주사로 맞잖아요. 아니면 입으로 먹든지. 혈관 주사든 입으로 먹는 것은 다 무슨 효과냐면, 그것이 분해돼 가지고 직접 피 속에 그 약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피가 온몸을 도니까 온몸 돌면서 여기를 때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면 좋죠. 표적 치료. 실제로 표적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이 항암제는 사실 독이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독극물이니까 우리 몸의 정상 세포가 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머리가 다 빠지고 입안이 다 흘고, 요즘 뭐 약이 좋아져 가지고 머리 안 빠진다, 그건 약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약의 농도를 좀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머리 안 빠지도록, 그 대신 1차, 2차, 3차 좀 장기로 하는 거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에 암이 발견됐지만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뭐 수술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극복하면, 그 다음에 자기 면역력으로 이기게 되면, 그리고 생활도 바꾸고 하면 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하지만 반드시 수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암으로 지금 체력이 너무 지금 좀 약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는다. 이것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자체가 안 그래도 힘이 약한 좀 기력이 없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요, 기력을 면역력을 더 죽여버려. 그러면요, 암이 죽기 전에 먼저 사람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여기 그런 사람 맞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위암으로 병원에 갔어요. 위암 수술했습니다. 의사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 받잖아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달 만에 가다가, 세 달 만에 가다가, 나중에 6개월 만에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 한 2년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의사가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이 사람 죄가 없어. 왜냐하면 의사 시킨 대로 했어. 근데 이게 간암으로 전이 돼가지고 말기 돼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사도 우리가 욕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의사는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의과대학에 배우는 것이 딱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유전자를 고쳐야 되는데 유전자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고치려 하니까 유전자를 고칠 수 없고, 그러면 다른 방편이 뭐냐면 도려내고 약물로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천년 치료 방법은 이것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천년 치료죠. 원인이 뭔지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천년 치료 방법.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십시다. 그래야 시간을 충분히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천년 치료로 암치유법 보겠습니다. 일단은 천년 치료는 항상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의 원인은 뭡니까? 암의 원인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건강한 생활에서 온 것입니다. 이 생활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나쁜 환경에 살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식사라든가 생활 습관이 나빴든지, 날마다 술 먹으면 병나죠. 담배 피워도 병나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엄청난 마음의 짐들, 마음의 쓰레기 있어요. 마음의 쓰레기들.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떼먹었어.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어.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크면 클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게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더 미워지겠죠. 이런 미움으로 마음에 막 괴로움을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뭔가, 이 원인, 환경에서 환경을 바꾸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식사는 일은 일도 포함됩니다. 일을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막 일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정신의 문제,
남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됐다, 인생의 스트레스가 문제됐다, 그러면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생활은 내가 먹는 거 바꾸면 돼, 뭐 운동하면 돼. 근데 마음의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말이야. 마음의 문제. 마음은요, 당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안 돼가지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마음 바꾸는 거는 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적인 능력이 와야만이 내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을 이제 파악해서 하면 바꾸면 돼요. 제가 하면 돼요. 두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긴 암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긴 암, 악질암, 사기다, 이런 악질암을 이제 전부 다 이 천년치료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암도 뭐예요? 암도 암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암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란다 했죠. 그래서 점점 커진다 했죠. 그죠? 그러면 암이 계속 성장하려면 무엇이 공급돼야 커집니까? 바로 그래요. 영양이 공급돼야 암이 큽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암의 영양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이 못 먹어서 점점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암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암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암을 죽이는 방법은 영양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암을 굶어 죽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암을 굶어 죽이는 방법. 답이 딱 나오잖아. 답이. 그게 여기서 주는 식사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장사님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암을 굶어 죽이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금식이었죠. 금식시키면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식하면요 암의 통증도요 사라집니다. 또 금식하면요 이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거는 실제적으로 암 사이즈도 줄어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간 한 자매, 그 자매는 이게 암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점점 암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원리는 간단하죠. 영양분이 차단 딱 되니까 암이 더 이상 못 자라니까 줄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도요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금식하지 않고 암만 굶어 죽이는 방법. 자,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뭐만 암만 굶겨 죽이는 방법. 이 방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974년에 한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암은 무엇을 연료로 먹고 사는가, 성장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요거 하나만 딱 빠지니까 암이 성장을 멈춰버리고 죽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백질 가운데
단백질이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20가지의 아미노산 가운데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을 딱 제거하니까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고 점점점 죽어버려. 그러니까 다른 아미노산 19가지 다른 아미노산을 없애도 관계없어. 암은 잘 자라. 근데 메티오닌만 딱 없애니까 암이 죽어. 답이 나왔죠? 그러면 식사하면서 뭐만 없는, 메티오닌만 없는 식사를 하면 된다.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메티오닌이 아주 적은 식사만 하면 된다. 그러면 거꾸로 메티오닌이 많은 걸 피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가 메티오닌이 많은가 찾아보니까요, 생선이 메티오닌이 제일 많아. 그래서 암 환자는요, 생선을 드시면 안 돼. 두 번째, 육류에 메티오닌이 아주 많아. 육류를 끊어야 돼. 세 번째 뭐냐면 닭가슴살, 달걀, 우유 전부 다 동물에서 나온 제품이죠. 그게 메티오닌이 높아. 다 끊어야 돼. 그래서 암 환자는요, 이 동물식품 그리고 이것을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티오닌이 적은 게 뭐냐?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곡식, 과일, 채소 이런 데는 메티오닌이요, 다른 거는요 메티오닌이 뭐 2만 이런데요, 이거는 메티오닌이 10밖에 안 돼. 2만과 10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암 환자는 필히 무슨 식사를 해야 됩니까? 채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또 굶기는 방법. 굶기는 방법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굶기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티오닌이 없는 식사를 하면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암이랍시다. 자,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요, 특별한 물질을 냅니다. 암세포가 계속해서 자라기 위하여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영양분은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피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암세포가 어떤 물질을 뽑아내느냐면, 엔지오제네시스. 그러니까 엔지오라는 것은 혈관이고요, 제네시스는 뭐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혈관을 조성하는, 만들어내는 물질을 확 뿜어내는 거라. 그러면 여기 이제 피질, 이제 혈관을 가는데요, 이 물질이 혈관에 딱 닿잖아요. 닿으면 신기하게도 혈관이요, 뿔뚝 솟아올라. 그리고 쫙 자라가지고는 이 뿜어내는, 이 물질이 뿜어내는 이 암세포에 딱 달라붙어.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엔지오제네시스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무엇이고, 엔지오제네시스 물질을 적게 만들어내는 음식은 무엇인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육식은 엔지오제네시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식은 엔지오제네시스 물질을 거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채식이야, 답은. 세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IGF-1
완이라는 물질이 관여를 하는데, 이거 뭐냐면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물질은요, 청년기 때, 어릴 때부터 청년기 때 왕성하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키가 크고 막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포수가 막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세포를 더 많이 크게 만드는 것이 유사인슐린 성장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장년이 되면요, 이 성장 호르몬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장년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뭐가 되느냐면 암 환자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어떨 때 이것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될 때,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확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식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몸에 들어오면 이 단백질이요, 분해돼가지고 다 간으로 갑니다. 간이 지금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이유가 없는데 단백질이 막 들어오니까 단백질을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거야. 몸집을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 육식하는 사람 보십시오. 전부 다 뚱뚱하잖아요. 배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 이제 지방으로 바꿔서 이제 뱃살 만들고 다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쏴있듯이. 그러니까 체세포가 또 증가해지고 사람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뚱뚱해지고. 이럴 때 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IGF-1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쏟아내면 이제 이 단백질이 다 우리 몸의 세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이면 이 암이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막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요, 암 환자는요, 단백질 섭취를 팍 줄여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채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이 뭐냐면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요,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란 태어나가지고요, 점점 자랍니다.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요, 성장을 멈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줄어듭니다. 맞죠? 키도 줄어들죠. 우리 체구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이게 하나의 삶의 순환 과정인 것이 과정.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지금 노년, 이게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기능도 다 떨어지잖아. 기능도 다 떨어지고 지금 이제 모든 걸 이제 정리해야 될 이 단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라. 그 젊었을 때 활력을 추구하는 거라. 그때 그 기억 갖고 자꾸 자기 자신이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이 순환 과정에 역행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단백질을 섭취가 중요하다. 이것은요, 삶의 순환 과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 나이에 들어서 힘이 없는 것도 술립니다.
젊은 때와 지금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입니다. 여기 보면 나이 들면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 이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곡식, 과일, 채소, 견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천연치유하시는 저 미국의 임승민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은요 단백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더구만. 이상호 박사님 말고 저 임성민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암 전문 의사였습니다. 근데 수술 방사선 약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 그래서 이분이 재림교회 장로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연애신, 건강생활의 지혜, 음식물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 연구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이든밸리처럼 천연치유센터를 미국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암 환자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문 보고 그분을 또 한국에 또 불렀습니다. 그분과 함께 제가 한 3번 정도 같이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분의 강의도 듣고 딱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든밸리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특별히 단백질 섭취를, 암 환자는요 특별히 이거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는 거예요. 줄여. 그러면 어느 정도만 먹으면 되느냐?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다시 표현하면 곡식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다음에 견과, 그러니까 호두, 잣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 다음에 콩이 더 많죠. 이런 것에서 얻는 단백질로, 감자도 있어요. 감자, 고구마 다 있어요. 이런 것에서 얻는 단백질로 해야 우리가 암이 안 걸리고 암 환자는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라고 하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아셨습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암을 굶겨 죽여라, 이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암은 무엇이 문제랬죠? 유전자의 문제죠.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망가진 유전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제 말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암이 걸리는데 제 암이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지금 고장이 난 것이랍니다. 근데 유전자를 제가 어떤 수로 고칩니까? 우리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발 제 유전자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장도요, 지금 돌연변이는 안 됐을 뿐이지 신장의 유전자 그 기능이 지금 안 되는 거라. 그게 불만 들어오면 돼. 또 심지어 예를 들면 파킨슨, 뇌신경의 세포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뭐만 하면,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탁 터치하면, 예? 그러니까 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세포 속에 둔 유전자의 기능에 따라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질병은 이 유전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든지 아니면 유전자가 망가졌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이 생겨서오니 이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합니다. 우리가 망가진 유전자를 다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여금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